그녀의 눈동자에선 차가운 슬픔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 안에는 분노와 혼란, 미묘한 설렘까지 뒤엉켜 있었단.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 내리는 순간 몸을 돌렸다. 누구야? 숲속 어딘가에서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었다. 그 실루엣은 낯익었지만 동시에 낯설었다. 열이 마치 그 목소리, 잊을 수 없었다. 강철이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이전과 달랐다. 차갑고 날카로우며 마치 누군가에게 훈련이라도 받은 듯한 눈빛이요. 왜 여기 있어? 열이는 조심스레 물었단. 강철은 대답 대신 무언가를 꺼냈다. 작은 나무 상자. 그 안에는 귀궁의 문양이 새겨진 낡은 목패가 담겨 있었다. 돌려주러 왔다. 너한테. 열이는 순간 숨이 막혔다. 그 목패는 어릴 적부터 그녀가 몸에 지니고 다녔던 유일한 과거의 흔적이었다. 이걸 어디서? 강철은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그 눈빛 속에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이걸 어디서 구한 거야? 열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의 눈은 강철의 손에 들린 목패를 향해 얼어붙은 듯 고정돼 있었다. 잊은 줄 알았어. 아니면 버린 줄 알았지. 강철의 말은 무덤 같았다. 열이는 목패를 품에 안듯 받았다. 손끝이 스칠 때마다 그 안에 서려있는 과거의 온기와 고통이 느껴졌다. 그날 절벽 아래로 떨어진 후부터 모든 게 달라졌어. 강철은 눈을 피하지 않고 열이를 바라보았다. 내가 널 구한 게 아니야. 구한 건 귀궁이 그림자들이어서. 순간 열이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림자? 네가 말하는 그 그림자는 우리 가문을 멸문시켰던 바로 그 조직 아니야. 맞아. 강철은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 그림자들이 말하길 네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고 했어. 그 이유를 난 아직도 모르겠지만. 열이는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났다. 그러면 지금까지 날 지켜봤다는 거야. 감시였을지도 몰라. 아니면 보고였을지도.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묘하게 흔들렸다. 감정과 진실이 엉켜 마치 안개처럼 짙게 깔렸다. 왜 말하지 않았어? 열이는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말했다. 왜 내게서 다 숨긴 거야? 강철, 나 너만은 믿고 있었는데. 강철의 얼굴에 희미한 고통이 스쳤다. 말할 수 없었어. 그때 난 그림자와 손을 잡고 있었으니까. 그 말에 열이는 벼락 맞은 듯 굳어섰다. 그게 무슨 뜻이야? 강철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귀궁이 실체를 알아내려면 나 스스로 괴물이 되어야 했어. 그래서 너를 위험에서 멀리하게 된 거야. 열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것은 배신감이었고 동시에 애증이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중얼거렸다. 그럼 나 혼자였던 게 아니었구나. 계속 왜 누군가가 보고 있었던 거네. 숲의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며 두 사람 사이로 지나갔다. 무언의 공기, 무거운 침묵. 그러다 멀리서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려왔다. 강철이 몸을 틀며 경계했다. 숨을 곳 없어. 따라와. 열이는 망설였다. 그러나 강철의 손을 보는 순간 다시금 과거의 감정이 되살아났다. 그녀는 조용히 손을 내밀었다. 두 사람은 깊은 숲속으로 사라졌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 검은 망토를 입은 그림자의 사내가 조용히 발을 들였다.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거야? 숲속을 빠르게 헤치며 걷던 열이가 숨을 몰아쉬며 물었단. 강철은 짧게 대답했다. 지하 통로, 폐사원으로 이어지는 길이 있어. 폐사원? 거기 금구족이 살던 곳 아니야? 맞아. 지금은 귀궁도 쉽게 들어가지 못하는 성역이 됐지. 강철은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말했단. 그곳에 내 과거가 있어. 그리고 내가 숨긴 진실도. 열이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다 다시 걸음을 옮겼다. 땅 아래로 연결된 숨겨진 길, 덩굴로 덮인 성문을 지나 둘은 지하의 암실로 내려갔다. 차가운 돌계단, 한 줄기 희미한 횃불. 거기엔 오래된 기록문과 누군가의 낙서가 어지럽게 남아있었단. 강철은 오래된 나무 서랍을 열더니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꺼냈다. 이걸 봐. 그것은 낡은 두루마리였다. 도장의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있고 글씨는 반쯤 지워져 있었지만 확실했다. 이거는 우리 가문에서만 사용하는 기호야. 열이는 손끝을 떨며 그것을 펴보았다. 그 안에는 천왕의 피를 계승한 자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 조심스럽게 그려진 계보도. 그 중심에 열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말도 안 돼. 내가. 열이는 숨을 삼켰다. 귀궁이 너를 죽이려 한 이유 이제 알겠지. 강철은 천천히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넌 그냥 어떤 가문의 딸이 아니야. 그들의 권력을 위협할 계승자였어. 열이는 입을 다물 수 없었다. 그럼 내가 살아남은 것도 너와 그림자가 일부러. 처음엔 그랬어. 널 살려둬야 다른 것을 얻을 수 있었으니까. 강철의 목소리는 가라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 후로는 아니야. 내가 너를 숨기고 지키고
너를 위해 싸우기 시작한 건 내 뜻이었어. 여리는 시선을 피했다. 강철의 고백은 너무 늦었고 너무 날카로웠다. 그때 지하 깊숙한 곳에서 기이한 진동이 일었다. 지하 공간이 울렸다. 바위 틈 사이로 스며든 안개처럼 그림자의 속삭임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계승자는 깨어났고 수문은 열렸다. 귀궁이 마지막 밤이 다가온다 들었던 여리가 속삭이듯 물었다. 강철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림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그들도 이제 너를 없앨 수 없다는 걸 알았을 거야. 대신은 너를 끌어들일 거야. 끌어들인다고 너를 왕으로 세우고. 귀궁을 뒤에서 조종하겠다는 뜻이지. 여리는 혼란에 휩싸인 눈빛으로 벽에 기대섰다. 숨겨진 혈통, 복수의 대상이었던 조직, 그리고 이제는 스스로 왕좌의 후보라니. 그걸 원해. 그녀가 물었다. 내가 그 자리에 앉는 걸 너도 바라는 거야? 강철은 망설였다. 하지만 곧 눈빛을 단단히 굳히며 말했다. 나는 은희가 어떤 선택을 하든 끝까지 함께할 거야. 다만 지금은 네가 누군지 정확히 알아야 해. 잠시 후 지하 공간에 다시 울리는 진동. 이제는 발소리였다. 그림자의 병사들이 문 앞까지 다가오고 있었단 결정해야 해. 강철이 말했다. 싸울 건지 숨을 건지 아니면 스스로 왕이 될 건지. 여리는 천천히 두루마리를 말았다. 그리고 강철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다. 날 도망치지 않을 거야. 지하의 돌계단은 메아리처럼 울리는 발소리로 가득 찼다가 한 달. 또 한 팔의 그림자의 병사들이 다가오고 있었다는 기계 같은 걸음과 가면 뒤 숨겨진 표정 없는 눈동자. 여리는 숨을 들이마셨다. 심장은 빠르게 뛰고 이마엔 식은땀이 맺혔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그녀는 더 이상 숨지 않기로 했으니까. 강철은 조심스럽게 검은 칼집을 풀었다. 그의 손에는 그림자의 정예병만이 다룰 수 있는 사혼검이 들려 있었다. 그 칼은 피를 마시고 기억을 봉인하는 능력을 가진 그림자의 비밀 병기였다. 이걸 써야겠군. 강철이 검을 꺼내며 말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너도 알지. 그 검은 내 과거까지 먹는다고 했지. 여리는 조용히 물었다. 강철은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과거를 버려야 너를 지킬 수 있다면 후회 없을 거야. 철컥. 그 비밀문이 열렸다. 가면을 쓴 그림자의 병사 3명이 나타났다. 그들의 눈은 붉게 빛났고 손엔 날이 선 단검이 들려있었단. 계승자를 인도하라 해. 그들 중 하나가 말했단. 귀궁은 그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 그녀가 원하는 게 그게 아니라면. 강철이 검을 휘두르며 앞에 섰단. 우린 여길 나가지 않아. 적어도 내 놈들이 시키는 대로는. 그 순간 싸움이 시작되었다. 사혼검이 바람을 가르면 알아들었고 그림자의 병사 하나가 순식간에 땅에 쓰러졌다. 그러나 나머지들은 빠르고 치명적이었단. 강철은 한 명의 칼을 막아내고 여리에게 외쳤다는 등 귀를 조심해. 여리는 뒷벽에 세워진 녹슨 창 하나를 움켜쥐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무기를 쥐어본 적 없었지만 그 순간 손끝에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다. 뭐지? 창끝에서 미세하게 푸른 기운이 일었다. 마치 그것이 그녀의 손을 알아보는 듯한 반응이었다. 그림자의 병사 하나가 여리에게 달려들었다. 순간 창끝이 번쩍이며 빛을 뿜었고 병사는 그대로 튕겨나가 벽에 부딪혀 의식을 잃었다. 그건 금구족의 무기야. 강철이 눈을 크게 뜨고 외쳤다. 네가 깨운 거야. 여리에 남은 한 명의 병사는 기이하게 웃었다. 역시 계승자의 피로 봉인된 무기만이 다시 깨어나는구나. 그는 뒷걸음질 치며 사라졌다. 이제 귀궁이 대의회가 직접 움직일 것이다. 잠시의 정적. 그 강철은 쓰러진 병사의 가면을 벗겼다. 그 얼굴은 예상치 못한 인물이었다. 이 사람은. 여리는 숨을 멈췄다. 내 어릴 적 궁이 언니였어. 이 사람은 그림자가 된 거야. 강철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들은 기억을 지워 총성만 남기고 네가 알던 그 언니는 이미 없어. 여리는 땅에 주저앉았다. 눈앞이 어지러웠다. 모든 과거가 무너지는 소리여. 사랑하던 사람들, 웃어주던 얼굴들이 하나둘씩 거짓이 되어가는 감각. 나는 누구도 믿을 수 없어. 그녀가 힘없이 말했다는. 강철이 무릎을 꿇고 그녀의 손을 감쌌다. 그래도 날 믿어. 나는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 끝까지 함께할 거야. 여리는 떨리는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는. 강철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다. 지가 이 혼란 속에서 유일하게 느낄 수 있는 온기였다. 그러나 그 순간 지하 전체에 또다시 거대한 진동이 울렸다. 바위가 떨어지고 벽이 갈라지기 시작했다. 무너진다. 지금 당장 나가야 해. 강철이 외쳤다. 여리는 마지막으로 창을 꼭 쥐었다. 그 푸른 기운이 여전히 손끝에서 뛰고 있었다. 이 무기가 내 피를 기억하고 있다면 나는 결코 우연히 살아남은 게 아니었어. 계승자의 숙명이
그녀의 어깨에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러나 여리는 이를 악물고 일어섰다. 강철. 이제부터 우리가 먼저 움직여. 강철은 짧게 웃었다. 좋아? 그 말만 기다렸어. 지하 유적이 무너지고 있었다. 벽은 거대한 고통을 앓듯 금이 갔고 천장에서 떨어진 바위들이 이따금 강철의 어깨에 튕겨져 나갔다. 하지만 그는 신음 한 번 내지 않았다. 앞장서서 여리의 손을 끌고 달릴 뿐이었다. 이쪽이야. 숨겨진 통로가 있어. 그가 외쳤다. 여리는 그를 믿고 뒤따랐다. 온몸은 상처투성이었지만 눈빛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어둠의 끝자락, 얇게 열려있는 돌문 하나가 그들을 맞이했다. 강철이 단숨에 문을 밀어젖히자 숨이 탁 막히는 먼지 속에서 오래된 서고가 드러났다. 여긴 뭐야? 여리가 숨을 고르며 물었다. 귀궁이 원서고 그림자의 교단조차 금기로 여긴 장소야. 강철은 조심스럽게 발을 들였다. 이 안에는 금구족의 기원과 계승자에 대한 진짜 기록이 있어. 서고는 생각보다 넓고 깊었다. 수백 년의 시간을 견뎌온 듯. 책장은 검은 곰팡이와 낙엽처럼 바스러지는 고서들로 가득했다. 그러나 그중 유독 단단한 나무로 봉인된 검은 책 하나가 여리의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다가가 조심스레 손을 뻗었다. 손끝이 닿는 순간 책 표면이 미세하게 빛을 냈다. 마치 주인을 알아보듯 반응하는 그 느낌이야. 그녀는 숨을 삼켰다. 열려 쿵 책장이 천천히 열리자 한 장의 그림이 펼쳐졌다. 그림에는 3명의 인물이 묘사되어 있었다. 한 사람은 눈부신 금빛 갑옷을 입은 소녀, 또 다른 한 사람은 짙은 그림자 속에서 칼을 든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얼굴이 지워진 채 손을 뻗고 있는 존재. 이게 여리는 입을 열었다. 이 가운데 인물 나야. 강철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이건 전설이 아니야. 귀궁은 계승자를 기다렸고 넌 이미 수많은 조각에서 그 흔적을 남겼어. 그럼? 이건 미래의 예언서야. 아니, 과거와 미래의 기록이 동시에 존재하는 책. 강철은 말하며 책의 뒷장을 펼쳤다. 거기엔 낯익은 이름들이 적혀 있었다. 소환, 장군, 윤택, 여리, 강철. 그리고 그 아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3가지 기억이 합쳐질 때 귀궁은 무너지고 다시 태어날 것이다. 여리는 갑자기 머리를 감싸쥐었다. 갑작스러운 통증과 함께 과거의 기억이 파편처럼 스쳐 지나갔다. 소아의 웃음은 윤태의 마지막 눈빛, 자신이 쫓기며 도망쳤던 밤들, 그리고 강철이 그림자의 검을 버리고 눈물 흘리며 자신을 감쌌던 장면. 그녀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이게 내 기억이 아니야. 아니, 어쩌면 내 것이었어. 처음부터 강철이 그녀를 안았다. 내 기억은 조각난 퍼즐이야. 그걸 다 맞추면 넌 진실에 도달할 거야. 하지만 동시에 더 큰 고통도 기다릴 수 있어. 여리는 떨리는 손으로 책장을 덮었다. 고통이 있어도 난 끝까지 가야 해. 그녀가 일어섰을 때 서고 안의 불빛이 희미하게 변했다. 푸른 빛이 방 전체를 감싸며 천장에 문양 하나가 떠올랐다. 기궁이 진문 계승자만이 열 수 있는 최후의 관문이었다. 이걸 열면 우리는 되돌릴 수 없어. 강철이 조용히 말했다. 여리는 대답 대신 문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손을 문양 위에 얹자 금빛과 푸른빛이 어우러지며 문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다. 길 속에서 낯익은 얼굴 하나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바로 죽은 줄 알았던 소아였다. 찬란한 문이 열리며 퍼져나간 빛의 끝자락, 그 속에서 걸어나온 실루엣은 틀림없이 소아였다. 고요한 침묵이 공간을 가득 메웠던 여리는 숨조차 쉴 수 없었다. 수없이 꿈에서 불러온 이름, 손끝이 닿기 직전 사라져버리던 그 얼굴이 지금 눈앞에 있었다. 소한 그녀가 조심스레 이름을 불렀다. 그러자 그 실루엣이 천천히 다가왔다. 오랜만이야, 여리. 그 목소리는 변하지 않았다. 다만 차가웠다. 낯설 정도로 여리는 한 걸음 앞으로 나갔다. 살아있었던 거야?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왜 여태까지? 그녀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다. 하지만 소아는 아무런 감정 없는 눈으로 여리를 바라볼 뿐이었다. 너는 아직도 우리가 함께였다고 믿는 거야. 그 말은 칼날처럼 차가웠고 여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나는 죽은 줄 알았어. 내가 너를 버렸다고까지 생각했지. 하지만 진실은 애가 선택한 거야. 귀궁을 위해 그림자의 편에 서는 것을. 강철이 뒤에서 나섰다. 그만해. 소한, 그녀는 널 그리워하며 살아서 네가 그녀에게 어떤 존재였는지 알아. 소한은 고개를 돌렸다. 강철. 너야말로 그녀를 죽음으로 끌고 간 장본인이야. 그걸 모르는 척하지 마. 여리는 강철과 소아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둘 사이의 기묘한 긴장감. 그 속에 숨겨진 또 다른 진실이 있었다. 너희 알고 있었지 나에 대해. 내가 계승자라는 사실도 이 서구의 존재도 왜 날 속였어. 강철은 고개를 숙였다. 소화가 대신 대답했다. 내 기억은 봉인돼 있었어. 누군가가 네가 그 힘을 깨닫지 못하게 만들었지. 우린 그걸 지키는 수호자였어. 하지만 나는 다르게 판단했어. 소아의 눈빛은 어딘가 흔들리고 있었다. 귀궁은 변하지 않아. 누가 계승자가 되든. 또 다른 피의 순환일 뿐이야. 그래서 나는 네가 그 운명에서 벗어나길 바랐어. 너를 멀리서라도 지켜보면서. 그게 널 죽은 줄 알게 만든 거였어. 여리의 목소리는 떨렸고 손은 꽉 쥐어졌다. 그래서 날 괴롭게 만든 거야. 내가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다고 생각했니? 소아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아니. 너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진실을 품고 있어서 그 진실이 날 두렵게 만들었지. 그게 뭔데? 여리의 눈빛이 단단해졌다. 말해. 나에 대한 진실. 귀궁이 진짜 정체. 그리고 네가 두려워했던 이유. 소아는 천천히 그녀를 마주보며 말했다. 넌 계승자가 아니야. 넌 창조자야. 그 말에 강철도 여리도 순간 멈춰섰다. 공기의 밀도가 변한 것처럼. 주변이 무겁게 가라앉았단. 계승자는 과거를 잇는 자하지만 너는 이 모든 것을 처음부터 만든 자. 귀궁이 기억을 설계한 존재야. 우린 단지 연희가 만든 이야기 속 인물일 뿐이야. 여리의 몸이 휘청거렸다. 숨이 가빠졌고 머릿속에서 수많은 장면이 뒤섞였다. 그럴 리 없어. 난 그냥 그녀의 말은 눈물과 함께 끊겼다. 강철이 그녀를 붙잡았다. 믿지 마. 그녀는 그녀가 본 것만 말하는 거야. 하지만 소아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이건 내 해석이 아니야. 이 서고의 마지막 장에네. 진실이 적혀있어. 소아는 여리의 손을 이끌어 서고 가장 안쪽 봉인된 석판 앞으로 데려갔다. 그곳엔 마치 거울처럼 빛나는 결정체 하나가 박혀있었다. 이걸 만져봐. 너의 기억이 되살아날 거야. 과거가 아닌 네가 숨겨왔던 시작의 기억인. 여리는 손을 뻗었다. 떨리는 손끝이 결정에 닿는 순간 순간적으로 빛이 폭발했다. 그리고 눈앞에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졌다. 눈부신 백색의 공간. 그 속에 또 있는 다른 여리가 있었다. 그녀는 창조하고 있었다. 하늘, 땅, 사람, 그리고 귀궁이라는 구조물. 여리는 두 눈을 부릅떴다. 이게 내 기억이라고. 소아의 목소리가 그녀의 귓가에 들려왔다. 넌 이 세계의 설계자야. 여리, 그 누구보다 오래된 존재. 귀궁은 너를 가둔 감옥이었어. 하지만 이제 너는 깨어났어. 눈앞의 여리 자신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선택해. 계속 이어갈 건지 모두를 해방시킬 건지. 여리는 자신의 손끝에서 터져나온 빛을 바라보며 숨을 깊게 들이켰다.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엉켜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단순히 계승자가 아니다. 이 세계를 창조한 존재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모든 것이 그녀에게 거대한 무게로 다가왔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만들었다고. 여리는 가슴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두려움과 혼란을 억누르며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입술은 차가운 공기를 삼켰다. 소아는 고요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가 만든 세계야. 귀궁도 이 모든 세상도 너의 의식 속에서 태어난 것이지. 그렇다면 왜 나는 그것을 기억하지 못한 거지. 여리는 손끝을 떨며 서고의 석판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다. 왜 그 모든 기억을 봉인한 거지? 내가 만든 세계가 이렇게 비극적이어야 했던 이유가 뭔? 소아는 눈을 감고 잠시 침묵했다. 너는 그 세계의 균형을 지키기 위해 기억을 잃기로 결심했어. 네가 모든 것을 기억하고 모든 것을 알게 되면 이 세계가 무너지게 될 거였지. 너의 존재 자체가 그 안에서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어. 여인은 그 말을 듣고도 여전히 믿을 수 없었다. 그래도 이렇게 모든 것을 알게 된 게 괜찮은 걸까? 그녀는 서고에서 한 걸음 물러섰다. 나는 나 자신을 몰랐고 내 선택이 그토록 끔찍한 결과를 초래했을 줄 몰랐어. 그녀의 눈이 붉어지며 감정이 터져나왔다. 그런데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어야만 했어? 제 사람들에게 이런 운명을 강요해야 했냐고? 이런 비극적인 선택이 정당하다는 건 이해할 수 없어. 강철이 그 뒤로 다가왔다. 여리, 네가 만든 세계가 왜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인지에 대해선 우리가 다 알고 있어. 하지만 그 모든 건 네가 스스로 선택한 거야. 너는 그 힘을 가지고 있던, 아니 그보다 더 큰 힘을 갖고 있었어. 그래서 이 세계를 구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었고 동시에 파멸도 일으킬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지. 여리는 그 말을 듣고 몸을 떨었다. 그럼 이제 내가 이 세상을 다시 창조할 수 있다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가 진지해졌다.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 있어? 소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너는 이제 선택할 수 있다. 뒤궁을 창조한 자로서 이 세상과 이 세계의 결말을 고를 수 있는 권한이 너에게 있다. 하지만 그것은 너의 결정에 달려 있어. 새로운 시작을 할 수도 지금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다. 강철은 여리의 손을 잡고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여리, 네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 하지만 그만큼 큰 책임이 따르는 선택이기도 해.